응? 혜란, 저녁 먹었지? 네, 3교시를 하겠습니다. 3교시인데 벌써 5시 40분이야. 와, 진짜 시간이 너무 잘 가지. 자, 3교시는 공법 하겠습니다. 제2편 도시개발법. 신나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야, 오랜만에 부르니까 신나. 내가 지금 문제 풀어봤잖아. 찍은 건 다 틀려. 역시 나는 그냥 다 공부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진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하겠습니다. 공법. 개발 계획의 수립. 여기 보자. 타이머 맞춰놓고 45분. 실전처럼. 나 시간 시작. 개발 계획의 수립.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번 자연 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수립할 수 없는 거? 다음 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번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 생산, 교통,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번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보건의료시설,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등에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대표 1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 1을 1인으로 본다. 4.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 포함한다. 5.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를 제외한다.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 건물이건 뭐 3.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1.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2.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 5. 보건, 의료시설 면적 및 복지시설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너비가 15m인 도로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넘어갔고, 도로의 변경,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이거 적은 거고,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 되는 거, 보건 10 미만의 변경이면은 5분인 것 같은데.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3.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재원 조달 계획 5. 수단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4번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2.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5.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서울시
서울시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시 시장, 군수, 대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또는 군의 구청장,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8번은 1.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리을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또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랑, 요청하는 경우랑, 천재지변이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랑, 지역에 주는 거나 국가 회식이 필요한 거 3개,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2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면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를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5.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도지사? 왠지 이게 입에 안 읽는데. 1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박스형 문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몇만 제곱미터 이상 1이야 3이야. 그리고 공업지역 몇만 제곱미터 이상 1이야 3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 지역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고 계획관리지역 땡땡 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나 하나도 모르네. 어떡해. 주거지역 이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1, 3 1, 3, 3, 3 1, 3, 1,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1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2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3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4번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 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 대도시 시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 제곱미터의 보전 녹지지역.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거.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 제곱미터. 그러면 좋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어떡하냐고. 아직 밥 먹었더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2.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관례인가? 관례대로 하는 건가? 3.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 녹지 지역에서 녹지 개발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등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눈이 너무 뜨끈한데 오늘.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이런 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데 좀 가벼운 거네요. 토지 합병 및 분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 형질 변경,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 한 개에 쌓아놓는 행위, 건축물, 가설 건물을 포함한다의 건물은 대수선 도의 용도별. 이거 어렵다. 패스. 자, 다음 6번. 1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이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개발 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1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2번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관상용 증목의 임시 적재. 5.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증목의 벌채.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15분. 지금 17개 15분.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에 해당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의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지정된 날의 다음 날에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타낸 것은 숫자는 2번, 3번, 2번, 3번, 2번, 5번, 3번, 5번 이렇게만 나오거든. 박스 안에 질문 2개 읽을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땡땡땡 아까 그것이 몇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땡땡땡 년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니은으로 한다. 다음,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부터 디귿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귿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제곱만 이상인 경우에는 니은 년으로 본다. 몇 년도일까요? 자, 몇 년일까요? 23분 남았습니다. 잠시 물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로 지정해야 할 자는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조합, 3번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사업자, 4번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5번 부동산 투자회사.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번 국가, 4번 지방자치단체,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번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3번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 계획의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사업 시행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박스 문제예요. 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디귿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업체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시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청산,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채비지의 관리 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박스 문제. 기억,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니은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거 다 병사가 있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틀렸다. 사업 시행자의 도로,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지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 2개. 하나?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니은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전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중 지정권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 3.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5.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도시개발조합 별 5개다.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인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정보를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4.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5.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다음 부동산 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저당권자로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3.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유 토지의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5.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및 감사에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은 정기권자가 선임한다.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및 감사에 임원을 두어야 하며 임원은 지정권자가 선임한다. 조합의 임원은 의사권이 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3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이사의 지시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여하는 조합장의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이,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 방법의 결정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명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5.
대의원회는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람은 1번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2번 채비지의 처분 방법, 3번 이사의 선임, 4번 부가금의 금액 또는 징수 방법,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및 시행 기간 등을 명시하거나 첨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고시된 실시 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려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해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요합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고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해야 하며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은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 계획으로 정한다. 2.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도시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조합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질문.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5.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문제. 잘 들리지? 와. 해지는 시간. 여기 3층이다. 좋지. 다음 문제. 5분 남았어.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2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5번.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4.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 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업. 지방 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하나.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딩동댕. 어디까지? 하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딩동댕.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성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보고 위은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엄마 결정. 엄마 일단 결정했어. 다음 문제. 도시개발 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2.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으로 한다. 5.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 서류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원형지 개발자인 국가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초 남겨놓고 45분. 잠깐만, 26분. 38개. 공법도 45분 동안 계산 문제 빼고 하니까 이런 거 된다. 나 운동하는 거야 지금? 또 잠깐만 쉬었다가 또 4교시 갈게. 안녕.